다음은 우리가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공부의 목적이 되겠어요. 다소 막연한 내용인데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대한 제 나름의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고민해 봅시다. 먼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개인 방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를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감을 얻게 되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죠. 물론 여기까지 진행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면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련 분야에서 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그것이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더더욱 확산되면 MCN, 즉 멀티 채널 네트워크 업체와의 협업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이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MCN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더 필요한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유튜브는 아주 유효한 홍보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각종 업체에서 홍보용 동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있고요. 개인 혹은 집단의 브랜드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영화, K-팝 등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쇼핑몰 등에서도 활용하고 있고요. 인터넷 서점 등에서는 책을 소개하는 유튜버, 이른바 북튜버를 양성하기도 합니다. 자, 사례를 하나 살펴볼 텐데요. 겨울서점이라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본래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했는데 2017년부터 겨울서점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책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주목을 받아서 독서와 관련된 글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것을 묶어서 책으로 간행하기도 하고 라디오 DJ를 하기도 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또 클래식 기타리스트 장하은은 자신의 연주를 촬영해서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자체가 일종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는 수단이 되는 셈인데요. 저도 가끔씩 찾아서 듣는데 특히 여기에 제시한 이 영상, 아버지와 함께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곡을 연주한 콘텐츠를 좋아합니다. 이처럼 마케팅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경험이 진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한편 평생학습 개념이 확산되고 온라인 교육이 일반화되면서 유튜브 콘텐츠가 강의 플랫폼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학교 공부를 싫어했던 사람이라도 자기 생활에 필요한 분야 혹은 자기가 호기심을 가진 분야의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유튜브 콘텐츠는 바로 이러한 지적인 즐거움을 충족시켜주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유튜브는 강연 혹은 정보 전달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이동진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이동진은 본래 영화평론가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소개하는 채널로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책을 소개하는 팟캐스트 빨간 책방이라는 것을 진행하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이동진의 파이아키아라는 채널에서 영화와 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을 공유하는 콘텐츠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자기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영화와 책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활동을 이동진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질적인 분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무리 없이 넘나들 수 있었던 것이죠. 유튜브를 강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크리에이터인 강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 커리어를 관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김미경 TV인데요. 김미경은 잘 알려진 유명한 강사죠. 주로 진로, 연애, 직장생활, 경제 등의 분야에서 강의를 진행했고 특유의 입담으로
여성과 청년 계층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 경력이 오래되면 미천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새로운 내용은 줄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선생이란 직업이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해서 자기 미천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것도 깊고 넓고 빠르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김미경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유튜브 채널을 공부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이 읽은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책의 저자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대해서 북토크를 진행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그대로 콘텐츠로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 콘텐츠가 곧 자기 공부의 과정이 됩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커리어 관리도 함께 하는 일석이조의 방법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유튜브 콘텐츠, 즉 동영상을 만드는 활동은 이제 디지털 시대의 필수 역량 중 하나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다음에도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 역량은 스토리텔링 능력, 디자인 능력, 그리고 영상 편집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훨씬 많은 분야에 진출할 수 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더욱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이 기본 역량을 갖춰 나가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진행할 공부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운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먼저 갖추고 나서야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유튜브는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초보 때는 누구라도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시청자의 지적과 요구를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요. 노하우가 쌓이면서 수정할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콘텐츠를 쌓아두고 시작할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 콘텐츠만으로 우선 먼저 시작하는 편이 좋아요. 채널을 먼저 만들고 콘텐츠를 채워넣는 일은 천천히 진행하는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활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둘째, 동영상 콘텐츠 한 편을 완성합니다. 어떤 콘텐츠든 한 편을 완성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한 편을 만들어 보면 그 뒤에 두 편, 세 편 더 이어나가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번 과정에서는 한 편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수정하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는 콘텐츠 전 과정을 모두 아우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콘텐츠 제작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기획 및 개발 과정이 있어요. 이를 제작 이전 단계, 즉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야기의 구조를 잡고 디테일을 보강하는 스토리텔링 작업이 필요합니다. 흔히 대본 작성 단계라고 하지요. 필요에 따라서는 영상과 매치되는 콘티 작업을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본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해요. 이것이 프로덕션에 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유통하고 홍보하는 단계, 그러니까 제작 이후의 단계, 즉 포스트 프로덕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프리 프로덕션과 포스트 프로덕션의 단계는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포스트 프로덕션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야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정에서는 앞에 두 단계를 주로 진행하고 포스트 프로덕션은 계획 수립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받아서 셋째, 유튜브 콘텐츠 활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채널 운영 방안, 콘텐츠 제작 방향 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기본이고요. 여기에 유튜브를 활용한 진로 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까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유튜브 크리에이터 실습 기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부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징을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그 종류와 플랫폼별 차이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창작 실습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강의가 우리의 인식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